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게임즈TV의 판입니다. 반갑습니다. 리듬 감각이 좀 부족했네요. 네. 그건 그거고 재료는 재료니까 한번 그 다음 재료 브리핑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제가 시작을 할까요? 정 대표님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냐면 두 번째 재료가 이제 한 대표님이 정말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저희가 많이 좀 설명드렸던 바로 끝나지 않은 대북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죠. 맞습니다. 일요일인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성공단과 철도 도로 연결, 대북 제재 면제 추진이라고 하면서 좀 기사화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대북주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좀 많이 기대를 했었죠. 많은 분들이 대북 이슈가 어떻게 나올까 가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이 북한과의 좀 좋은 그런 연결고리를 또 미국이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강하진 않았죠. 근데 표면적으로는 강하진 않았는데 이 내막이 굉장히 좀 저도 알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하고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연결을 하는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해 전문가. 그 특정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바이든으로. 그럼 이제 새 정부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을 가지고 또 추진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정상적이잖아요. 뭐 저번 정권 사람 또 쓰진 않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나라가 가서 했던 게 트럼프 때 이제 이 테이블에서 같이 협력을 했던 사람을 유지시켜 줘라. 이렇지 않으면 다시 또 출발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받아들여진 거죠, 바이든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때 이 뭐 이거 초고하고 뭐 어떤 정책을 한 사람이 이번에도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몰랐던 얘기인데 처음에는 진짜 그냥 또 새 시작해가지고 또 어디서 만나자 하는 게 이제 완전 출발선으로 안 돌아가도 된다는 게 엄청난 성과라고 합니다. 대북 이슈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인도적 지원 또 북한도 분명 코로나가 없진 않을 텐데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 텐데 하면서 인도적 지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 입에서 나왔던 개성공단 그리고 뭐 철도 도로 이런 부분 하면 또 테마가 또 형성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재명 도지사도 이번에 발언한 것 자체가 사실 정책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내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적 지원 그리고 이 보건 의료 협력을 좀 명확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과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직까지 유엔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사업 자체가 개성공단과 철도 도로 이쪽입니다. 근데 이쪽 사업 부문 자체도 면제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북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자기 대회까지 동일하게 정책적인 부분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대북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시세 분출을 만들어주고 나서 조정폭을 강하게 키워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보면 정말 긍정적인 이슈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게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 정권이 유지가 될 경우에는 대북 관련된 모멘텀은 앞으로 달라지는 점 없이 지금부터 앞으로 차후 4년까지 동일한 정책 부분을 이어서 간다라는 거예요. 방향성과 물줄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거는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북 관련주한테는 좀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하게 항상 테마로만 끝나던 부분이 가시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가 또한 무조건 프리미엄을 받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뭐 인도적 지원, 뭐 보건의료, 뭐 개성공단, 철도 도로였는데 사실 개성공단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이제 북한도 어쨌든 외화를 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도 싼 인건비 그리고 또 북한에서 이제 광물, 자원 이런 것도 바로바로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대북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안 된 상황에서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저는 맨날 쳐봤거든요. 사실 개성공단 했던 이유가 기업들이 분명히 원할 텐데 개성공단에 다시 재개가 되는 걸 그래서 실제로 개성공단을 다시 한번 해달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막 요구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관련 주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도 좀 간단하게 보자면 역시 인도적 지원하면 경릉 조비, 효성 OMB, 보건의료 협력하면 역시나 조화제약, 녹십자, 개성공단하면 신원,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이 그렇죠. 철도하면 대아티아이, 현대로템. 이건 너무나도 너무 많아요, 사실 대북 관련 네. 주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네 번째 재료라는 또 이걸 가져왔죠. 네. 아마 이것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영끌 B2 반대 매매 14년 만에 최대치다. 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종목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재료와 브리핑은 아니지만 이 뉴스와 이슈를 통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끌 비트 주식 반대 매매 이슈가 나와준다라는 키워드 자체가 어떤 키워드로 붙냐면 제일 안 좋은 거는 사실 대출을 받아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미수와 신용을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반대 매매가 될 경우에는 내가 받았었던 대출금이 거의 대부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 현 시장 자체가 그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반대 매매가 최대치로 나오고 신용 물량이 많이 나와준다는 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매우 가벼워지고 있다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테이퍼링이라는 이슈 때문에 사실 주시장이 많이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도 그렇고 테이퍼링을 여러 번 진행을 했어요, 그죠? 그쵸. 저희가 이제 또 VIP 브리핑을 많이 드렸지만 테이퍼링이 크게는 세 번으로 보는데 첫 번째 테이퍼링을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3.5회, 4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3회라고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랑 세 번째와 지금 가장 큰 차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예고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때려버렸죠. 아침에 눈 뜨고 다음날 됐는데 테이퍼링이 이제 막 급하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세 번째하고 요즘에 이제 테이퍼링 나오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예고가 있었던. 반년 전부터 예고를 하고 있고 완충제 역할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일시적인 타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신용장고도 26조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물론 되게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은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굉장히 이제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의 시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미수 거래를 쓰시는 분들은 최대로 이제 3일밖에 홀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에 편법인 방식도 있지만 그거는 정석적으로 봤었을 때 미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좀 반대 매매가 나가셨을 거고 이제 신용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담보 부족이라고 문자가 날라오겠죠. 담보 부족이라고 문자가 날라오면서 어느 정도 반대 매매가 차례차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 화요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와질 수 있는데 그 물량을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냐 높은 가격에서 받아줄 거냐 낮은 가격에서 좀 받아줄 거냐 그런 차이가 좀 있지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반대 매매가 나가주기 때문에 시장은 더 가벼워지고 결국 테이퍼링 이슈로 빠졌었던 시장은 어차피 테이퍼링 시작이 되면 재료수면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런 뉴스는 주식시장에는 호재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현 시장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될지 나 반대 매매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계실 수는 있지만 사실 요즘에 느끼는 체감으로 봤었을 때에는 코로나 폭락장 때에는 그냥 거의 전 종목이 그냥 하한가를 가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 시장은 사실 타격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좀 피곤하게 좀 주가가 하락하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그냥 진짜 단칼에 목을 베버리는 그러니까 단칼에 이렇게 탁탁 진짜 그냥 그런 여지조차 주지 않은 하락이었는데 요즘에는 자꾸 뭔가 희망 고문도 하고 이거 좀 빠졌다가 올라가겠지 하면 또 빠지고 이게 거의 일주일 넘었죠? 일주일 그렇죠. 8, 9일 정도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일말의 희망을 자꾸 갖고 올라가겠지 근데 그런 게 이제 일주일 넘다 보니까 완전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좀 힘든 시장을 겪어가고 있지만 많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시장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또 거쳐줘야지 건강하게 올라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그널을 하나씩 보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다음 주 저희가 제로 브리핑 찍을 때는 아마 좀 웃으면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제로 브리핑 이 정도만 충분한 것 같고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한 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